사람의 인생을 송두리째 바꾸어 놓는 것은 거대한 폭풍 같은 사건이 아닙니다. 오히려 무심코 던진 한마디, 반복되는 습관 같은 말이 그 사람의 본성을 드러내고 결국 그 본성이 운명을 흔들어 놓습니다. 정주영 회장은 평생 수많은 사람을 만나고 배신당하고 속고 다시 일어서며 이런 진리를 깨달았습니다. 학벌, 직함, 미소 같은 겉모습은 얼마든지 꾸밀 수 있지만 말만큼은 숨길 수가 없었습니다. 입에서 흘러나오는 단어들은 마음속 그림자를 비추는 거울이자 미래를 예고하는 신호였습니다. 어느 날 한 직원이 그의 앞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사장님, 저는 운이 없어요. 늘 타이밍이 안 맞습니다. 그 순간 정주영은 직감했습니다. 이 사람은 결코 멀리 가지 못하리라는 것을. 왜냐하면 운이 없다는 말은 단순한 하소연이 아니라 책임을 회피하는 습관이고 스스로를 피해자로 만드는 주문이기 때문입니다. 심리학에서는 이것을 자기 충족적 예언 self-fulfilling prophecy라고 부릅니다. 사람이 스스로 나는 운이 없으라고 말하고 믿으면 무의식적으로 그런 결과를 끌어당기게 됩니다. 기회를 앞에 두고도 어차피 안 될 거야라는 생각이 먼저 떠올라 행동을 주저하게 만들고 결국 실제로 실패하는 악순환이 반복됩니다. 정주영의 삶을 돌아보면 오히려 수많은 실패와 좌절로 가득했습니다. 소파 장사를 시작했다가 사기를 당하고 벽돌을 찍어 팔았다가 비에 무너지고 공사가 중단되기를 수십 번. 그러나 그는 한 번도 운이 없다는 말을 입에 올리지 않았습니다. 대신 늘 스스로에게 물었습니다. 해봤어. 이 질문은 단순한 의지가 아니라 어떤 상황에서도 다시 일어설 수 있게 하는 힘이었습니다. 언어학자들도 지적합니다. 말은 단순한 소리가 아니라 사고의 틀을 형성하는 도구입니다. 운이 없다는 말은 눈을 가리고 다리를 묶는 쇠사슬이 되지만 해보자는 말은 보이지 않는 문을 열어주는 열쇠가 됩니다. 현대 사회의 다양한 사례를 보아도 이 원리는 그대로 드러납니다. 하버드 경영대학원의 조사에 따르면 성공한 창업가들의 공통점 중 하나는 긍정적 언어 사용입니다. 위기 상황에서조차 이건 기회다라고 말하는 태도가 실제로 투자자와 직원들의 신뢰를 이끌어냈습니다. 반대로 아무리 좋은 스펙과 아이디어를 가진 사람이라도 시장이 안 좋아서 운이 나빠서라는 말을 반복하는 순간 주변 사람들의 신뢰는 무너지고 결국 기회도 사라졌습니다. 사회적 배경을 보아도 마찬가지입니다. 일본과 한국의 직장 문화를 비교해보면 책임을 회피하며 운과 왈이 운이 나쁘다라는 말을 자주 쓰는 직원은 승진이나 중요한 프로젝트에서 빠지게 됩니다. 상사들은 본능적으로 압니다. 불평만 늘어놓는 사람 옆에 두면 조직의 사기도 함께 떨어진다는 사실을. 반대로 작은 성과에도 아리가또 고자이마스라는 말을 자연스럽게 하는 직원은 더 많은 신뢰와 기회를 얻게 됩니다. 결국 같은 조건에서도 어떤 말을 선택하느냐가 운명을 가르는 분기점이 되는 셈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질문은 이것입니다. 지금 내 옆에 있는 사람은 어떤 말을 가장 자주 하고 있는가? 늘 운이 없어라고 불평하는 사람인가? 아니면 작은 도움에도 진심으로 고맙다고 말하는 사람인가? 이 선택이 곧 나의 인생 방향을 결정합니다. 왜냐하면 말은 전염되기 때문입니다. 처음에는 단순히 위로하다가도 어느 순간 내 입에서도 같은 말이 튀어나옵니다. 나도 운이 없나 봐. 그렇게 되면 자신도 모르게 같은 함정에 빠져들게 되는 것이죠. 나는 한 번 더 강조하고 싶습니다. 세상은 말로 움직입니다. 운이 없다는 말은 기회를 멀리 밀어내고 고맙다는 말은 기회를 다시 불러옵니다. 마른 씨앗과도 같아서 불평이라는 씨앗을 심으면 불행이 자라나고 감사의 씨앗을 심으면 신뢰와 기회가 열매 맺습니다. 결국 오늘 당신의 입에서 어떤 말이 흘러나오는지가 내일의 운명을 좌우하는 것입니다. 인생에서 진짜 중요한 것은 얼마나 똑똑한가, 얼마나 많은 기술을 가졌는가 보다 더 근본적인 것이 있습니다. 바로 감사와 책임이라는 두 단어입니다. 정주영은 늘 이렇게 말했습니다. 감사할 줄 아는 사람은 절대 무너지지 않고 책임을 지는 사람만이 성장한다고. 그 이유는 단순합니다. 감사는 겸손의 표현이고 겸손은 사람을 단단하게 세우는 토양이 되며 책임은 신뢰를 쌓는 주춧돌이 되기 때문입니다.
현장에서 그는 수많은 직원을 보았습니다. 똑똑하고 손재주도 뛰어나며 겉으로는 누구보다 성공할 것처럼 보이는 이들이 있었지만 시간이 지나면 알 수 있었습니다. 그들이 멀리 가지 못한 이유는 실력이 부족해서가 아니라 입에서 감사라는 말이 사라진 순간부터였습니다. 상사가 기회를 주고 동료가 도와주었음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고마움도 표현하지 않는 사람들, 그들의 조직은 결국 무너졌습니다. 왜냐하면 사람의 마음은 보이지 않는 자산과 같아서 감사받지 못하는 순간부터 조금씩 메말라가기 때문입니다. 반대로 작은 도움에도 고맙습니다라고 말하는 사람은 결코 교만해지지 않습니다. 그 말은 단순한 예의가 아니라 마음을 잇는 다리입니다. 실제로 일본의 경영의 신으로 불리는 시부사와 H는 자신이 창업에 참여한 수백 개 기업에서 한결같이 강조했습니다. 신용은 곧 감사에서 시작된다. 그는 늘 회의 후 동료와 직원들에게 오카게 사마데 덕분에라는 말을 습관처럼 남겼습니다. 그 한마디가 사람들의 마음을 붙잡아 수많은 인재를 그의 곁으로 모이게 했던 것입니다. 책임도 마찬가지입니다. 정주영은 한 번도 남을 탓하지 않았습니다. 사업이 무너지고 공사가 중단되어도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건 내 선택이었으니 내 책임이다. 그 말 한마디가 그를 다시 일으켜 세웠습니다. 왜냐하면 책임을 인정하는 순간 다시 배울 기회가 생기기 때문입니다. 반대로 내 잘못이 아니야 라고 말하는 사람은 결국 아무것도 배우지 못한 채 제자리에 머물 수밖에 없습니다. 나는 이 원리를 똑똑히 보여주는 실제 사례를 알고 있습니다. 어느 대기업에서 신입 사원 한 명이 중요한 실수를 저질렀습니다. 거래처에 잘못된 자료를 보내 막대한 손해를 끼칠 뻔한 일이었죠. 상사가 추궁하자 그 직원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제 잘못입니다. 다시는 반복하지 않겠습니다. 회사는 그를 해고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더 많은 교육 기회를 주었고 그는 몇 년 뒤 조직의 핵심 인물로 성장했습니다. 반대로 같은 시기 또 다른 직원은 매번 저는 한 게 없습니다. 상황이 안 좋아서 그랬습니다. 라고 변명했습니다. 능력은 있었지만 신뢰를 잃은 순간 그는 조직에서 고립되었고 결국 회사를 떠나야 했습니다. 두 사람의 운명을 갈라놓은 것은 능력이 아니라 바로 말 한마디 책임을 인정했는가 아닌가였습니다. 감사와 책임은 개인의 성장뿐 아니라 사회 전반에도 깊은 영향을 미칩니다. 한국 경제가 급성장하던 시절 수많은 기업가들이 나라에서 기회를 주었으니 내가 보답하겠다라는 책임감을 입에 올렸습니다. 그 말이 투자자와 직원들의 신뢰를 이끌어내고 결국 기적 같은 성장을 가능하게 했습니다. 반대로 부패와 몰락의 이면에는 늘 내 잘못이 아니다라는 말이 숨어 있었습니다. 그 말이 조직을 좀먹고 사회의 신뢰를 붕괴시킨 것입니다. 심리학 연구에 따르면 사람들은 도움을 주고도 감사 인사를 받지 못할 때 깊은 피로감을 느낀다고 합니다. 그 피로가 쌓이면 관계는 끊어집니다. 결국 감사가 사라진 곳에는 행복도 협력도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늘 물어야 합니다. 내 입에서는 지금 어떤 말이 나오고 있는가? 고마움을 전하는 말인가? 책임을 인정하는 말인가? 아니면 변명과 침묵인가? 정주영은 늘 이렇게 말했습니다. 감사하는 사람은 절대 무너지지 않는다. 책임을 지는 사람은 반드시 성장한다. 이것은 단순한 교훈이 아니라 수많은 실패와 성공 속에서 몸으로 체득한 진리였습니다. 오늘 당신이 고맙습니다라고 한 번 더 말하고 제 잘못입니다라고 용기 있게 인정할 때 그 한마디가 내일의 기회를 불러오고 당신의 인생을 더 단단하게 세워줄 것입니다. 불가능해. 이 짧은 말은 사람의 가능성을 갉아먹는 가장 위험한 독입니다. 정주영은 평생 동안 이 말을 수도 없이 들었습니다. 고등학교 졸업장 하나로 세상에 뛰어들었을 때 사람들은 말했습니다. 너 같은 사람이 뭘 하겠냐? 돈도 배경도 지식도 없는데 성공한다고 불가능해. 그러나 그는 알았습니다. 그 말은 진심 어린 충고가 아니라 결국 자기 자신이 하지 못했던 것을 합리화하는 핑계라는 사실을 불가능하다는 말은 전염성이 강합니다.
처음에는 귀담아 듣지 않더라도 옆에서 계속 들으면 어느 순간 그 목소리가 내 안에 들어옵니다. 그리고 무서운 것은 그 목소리가 점점 내 목소리가 된다는 사실입니다. 아, 이건 안 될 거야. 도전하기도 전에 스스로 발목을 잡아버리는 것이죠. 심리학에서는 이를 내면화된 부정성이라 부릅니다. 주변의 부정적 언어가 자기 인식 속으로 스며들고 결국 자기 한계를 스스로 규정해버리게 되는 현상입니다. 반대로 정주영은 의도적으로 한번 해보자, 왜 안 돼? 시도해보자라는 말을 곁에 두었습니다. 한강에 다리를 놓겠다고 했을 때도 모두가 비웃었지만 단 한 사람이라도 할 수 있다고 말해준 그 목소리가 그를 앞으로 나아가게 만들었습니다. 언어는 힘을 가집니다. 불가능하다는 말은 아직 건너지 않은 다리를 스스로 무너뜨리지만 해보자라는 말은 험난한 길 위에 첫 발을 내딛게 합니다. 역사를 돌아보면 한국 경제성장기의 기업가들은 하나같이 이 가능성의 언어를 붙잡았습니다. 자본도 기술도 없던 시절 그들은 늘 말했습니다. 될 때까지 해본다. 일본의 패전 직후 재건기를 지나던 기업가들 역시 마찬가지였습니다. 마스시타 고노스케는 전쟁으로 모든 것을 잃은 후에도 직원들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는 다시 시작할 수 있다. 불가능은 없다. 그 한마디가 수많은 젊은이들을 일으켜 세우고 파나소닉이라는 세계적 기업을 만들어냈습니다. 인터넷에서 공개된 데이터 또한 이를 뒷받침합니다. 스탠퍼드 대학의 연구에 따르면 긍정적인 언어를 사용하는 집단이 부정적인 언어를 사용하는 집단보다 성취 확률이 30% 이상 높다고 합니다. 프로젝트 회의에서 이건 불가능해라고 말하는 사람이 많은 팀은 실제로 프로젝트 성공률이 낮았지만 방법을 찾아보자라고 말하는 사람이 많은 팀은 창의적인 아이디어가 쏟아졌고 성취율도 높았습니다. 우리 주변에서도 이런 사례는 흔합니다. 어떤 사람은 늘 안 된다고 말합니다. 자금이 부족해서, 경험이 없어서, 나이가 많아서. 그러나 또 다른 사람은 이렇게 말합니다. 한번 해보자. 안 되면 배우고 다시 하면 되지. 그리고 시간이 지나면 놀랍게도 후자의 사람들이 길을 열고 성취를 이뤄냅니다. 결국 미래를 가르는 것은 능력의 차이가 아니라 말의 차이입니다. 이제 당신에게도 묻고 싶습니다. 지금 당신 곁에는 어떤 사람들이 있습니까? 늘 불가능해라고 말하는 사람입니까? 아니면 시도해보자고 격려하는 사람입니까? 그리고 더 중요한 질문은 이것입니다. 당신 스스로는 어떤 말을 자주 하고 있습니까? 불가능이란 말을 반복하는 순간 당신의 삶은 한계 속에 갇히게 됩니다. 그러나 가능성을 말하는 순간 길은 열리기 시작합니다. 정주영은 젊은 날 이런 질문을 스스로에게 던졌습니다. 과연 누가 내 인생을 대신 살아줄 것인가? 불가능하다고 말한 사람들은 그의 인생을 대신 책임져 주지 않았습니다. 실패의 대가도 고통도 나눠 갖지 않았습니다. 그러니 그는 선택했습니다. 남의 부정적인 말에 인생을 맡기지 않고 자기 안의 가능성의 말을 붙잡는 길을, 그 선택이 결국 한강의 다리를 세우고 현대를 세운 원동력이 된 것입니다. 당신도 오늘 선택할 수 있습니다. 불가능을 심는 말을 곁에 둘 것인가? 가능성을 키우는 말을 품을 것인가? 그 선택이 곧 당신의 미래입니다. 사람을 깊이 관찰하다 보면 그들의 한계와 본성이 가장 뚜렷하게 드러나는 순간은 변화를 거부할 때입니다. 정주영은 평생 동안 수많은 사람을 곁에 두었지만 결국 함께하지 못했던 이들에게는 공통된 특징이 있었습니다. 그들의 입에서 자주 나온 말은 나는 원래 이런 사람이야. 내 잘못이 아니야. 그리고 내가 누구랑 친한 줄 알아 같은 말들이었습니다. 겉보기에는 가벼운 농담이나 습관처럼 들리지만 사실은 성장을 가로막고 신뢰를 무너뜨리며 결국 스스로를 고립시키는 언어입니다. 먼저 나는 원래 이런 사람이야 라는 말은 성장의 문을 닫아버리는 철문과도 같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부족합니다. 정주영 역시 처음부터 강인한 의지를 가진 인물이 아니었습니다. 수십 번의 실패와 배신, 좌절 속에서 조금씩 단단해졌습니다. 그런데 나는 원래 이래라는 말을 입에 달고 사는 사람은 자신을 바꾸려 하지 않습니다. 실수를 반복해도 고치지 않고 상황이 변해도 태도를 바꾸지 않습니다.
결국 그 말은 나는 발전하지 않겠다는 선언이 되고 시간이 지날수록 스스로를 뒤처지게 만듭니다. 현대 조직에서 가장 위험한 사람은 능력이 부족한 사람이 아니라 변화를 거부하는 사람이라는 말이 괜히 나온 것이 아닙니다. 또 하나의 독은 내 잘못이 아니야 라는 말입니다. 책임을 회피하는 태도는 단순한 변명이 아니라 성장을 멈추겠다는 선언입니다. 정주영은 수많은 실패를 겪으면서도 남을 탓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남 탓을 하는 순간 내 인생의 주도권은 남의 손으로 넘어가기 때문입니다. 반대로 스스로 부족함을 인정하는 사람은 반드시 성장했습니다. 나는 실제 기업 현장에서 이런 사람을 수도 없이 보았습니다. 제 잘못입니다. 다시 배우겠습니다. 라고 말하는 직원은 언젠가 핵심 인재가 되었지만 늘 상황이 안 좋아서 그랬다고 변명하는 사람은 신뢰를 잃고 사라졌습니다. 결국 내 잘못이 아니다라는 말은 자기 인생의 브레이크를 끝내지 않겠다는 것과 같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내가 누구랑 친한 줄 알아 라는 허세 어린 말은 실력이 없는 사람이 자기 존재를 과시하기 위해 꺼내 드는 가면에 불과합니다. 정주영은 수많은 권력자와 재력가를 만났지만 그들의 이름을 빌려 자신의 가치를 드러내지 않았습니다. 그는 언제나 내 이름으로, 내 책임으로 서고 싶다고 말했습니다. 반대로 남의 힘을 빌려 존재감을 유지하려는 사람들은 결국 두 가지 결말을 맞이합니다. 첫째, 의지하던 사람이 사라지는 순간 자신도 함께 무너진다는 것. 둘째, 겉으로는 웃어주는 이들이 속으로는 경멸한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SNS나 온라인 커뮤니티를 보면 자기 실력보다 인맥이나 누구와 친하다는 말로 자신을 포장하는 이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은 그들의 허세는 쉽게 무너지고 남는 것은 공허뿐입니다. 이런 언어들은 공통적으로 하나의 문제를 드러냅니다. 바로 자기 성장에 대한 거부와 두려움입니다. 나는 원래 이래라는 말은 변화를 두려워하는 마음이고 내 잘못이 아니야 라는 말은 책임을 피하려는 두려움이며 내가 누구랑 친한 줄 알아 라는 말은 실력으로 인정받지 못할까 두려워 남의 이름 뒤에 숨는 태도입니다. 결국 이 언어들은 개인뿐 아니라 조직 전체에도 악영향을 끼칩니다. 변화가 사라지고 신뢰가 깨지고 허세가 진실을 가립니다. 그렇게 되면 아무리 번듯해 보여도 그 공동체는 서서히 무너지게 됩니다. 정주영은 늘 경계했습니다. 사람의 크기는 돈이나 학벌이 아니라 입에서 나오는 말에서 드러난다. 그래서 그는 변화를 거부하는 말, 책임을 회피하는 말, 남의 이름 뒤에 숨는 말을 하는 사람들과는 거리를 두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런 말은 독처럼 번져 결국 내 삶까지 오염시키기 때문입니다. 지금도 우리 주변에는 이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나는 원래 이래라며 자기 성장을 멈춘 사람, 내 잘못이 아니야라며 책임을 떠넘기는 사람, 그리고 내가 누구랑 친한 줄 알아라며 허세로 자신을 포장하는 사람. 이들과 가까이 할수록 당신의 인생도 어느새 멈추고 뒤처지고 허망해질 것입니다. 그러니 기억해야 합니다. 진짜 성장하는 사람은 언제나 이렇게 말합니다. 저는 부족합니다. 더 배우겠습니다. 그 말 속에 변화의 가능성과 신뢰의 씨앗이 숨어 있기 때문입니다. 말은 단순한 소리가 아닙니다. 그것은 씨앗입니다. 오늘 뱉은 말이 내일의 생각이 되고 그 생각은 행동이 되며 결국 운명이 됩니다. 정주영이 평생 붙잡았던 말은 단 하나였습니다. 안 되면 될 때까지 해보자. 이 짧은 말이 그를 수없이 무너뜨린 실패 속에서 다시 일어서게 한 불씨였습니다. 만약 그가 불가능하다는 말을 따라갔다면 한강의 다리도 현대라는 기업도 존재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우리는 종종 인생을 뒤흔드는 거대한 사건 때문에 삶이 바뀐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진짜 위험한 것은 그렇게 드라마틱한 사건이 아니라 매일같이 반복되는 작은 말의 독입니다. 운이 없어, 불가능해, 내 잘못이 아니야, 나는 원래 이래. 이 말들이 쌓여 결국 한 사람의 성격이 되고 성격은 그 사람의 운명이 됩니다. 반대로 고맙습니다. 제가 부족했습니다.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 말들은 작고 소박해 보이지만 사람을 성장하게 하고 신뢰를 불러오며 결국 인생의 판도를 바꾸는 씨앗이 됩니다.
실제로 많은 창업가와 지도자들이 증언합니다. 어떤 위기 속에서도 자신을 지켜낸 것은 화려한 능력이 아니라 스스로에게 되뇌던 말이었다고. 미국의 기업가 토머스 왓슨, IBM 창업자는 실패가 이어질 때마다 실패는 단지 성공으로 가는 과정일 뿐이라고 말하며 직원들을 격려했습니다. 일본의 마스시타 고노스케는 감사와 희망을 잃지 말라는 말을 사훈처럼 반복했습니다. 그리고 한국의 정주영은 평생 될 때까지 해본다를 좌우명으로 삼았습니다. 세 사람 모두 공통적으로 입에서 나온 말이 기업의 운명을 바꾸고 나아가 사회 전체에 영향을 끼쳤습니다. 나는 젊은 날 이런 질문을 스스로에게 던졌습니다. 사람의 운명을 바꾸는 것은 돈인가, 능력인가, 기회인가? 오랜 세월이 지나서야 답을 얻었습니다. 그것은 말입니다. 말은 생각을 만들고 생각은 행동을 만들고 행동은 습관을 만들고 습관은 결국 성격과 운명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 직원이 자주 하는 말만 들어도 그 사람의 미래를 예측할 수 있습니다. 불평만 하는 사람은 신뢰를 잃고 책임을 인정하는 사람은 성장합니다. 감사하는 사람은 기회를 얻고 허세를 부리는 사람은 결국 무너집니다. 이제 중요한 질문은 이것입니다. 지금 당신 곁에 사람들은 어떤 말을 하고 있습니까? 그리고 당신 자신은 어떤 말을 입에 달고 살고 있습니까? 나는 운이 없어라고 말하며 자기 가능성을 묶어두고 있습니까? 아니면 한번 해보자라고 말하며 문을 열고 있습니까? 당신의 미래는 그 대답 속에 이미 담겨 있습니다. 말은 바람처럼 사라지는 듯 보이지만 사실은 인생을 쌓아 올리는 벽돌입니다. 오늘 당신이 어떤 말을 선택하느냐가 내일의 집을 짓습니다. 그러니 이제 결심해야 합니다. 불가능을 말하는 대신 가능성을 말하십시오. 책임을 회피하는 대신 책임을 지는 말을 선택하십시오. 감사하지 않는 대신 하루에도 몇 번씩 고맙습니다. 라고 말하십시오. 그 순간부터 당신의 길은 달라질 것입니다. 세상은 냉정합니다. 남이 던진 말은 당신의 인생을 책임져 주지 않습니다. 그러나 스스로 한 말은 언제나 당신을 일으켜 세울 수 있습니다. 그러니 지금 이 순간 당신의 입에 심을 씨앗을 선택하십시오. 나는 안 된다라는 독을 심을 것인지 아니면 안 되면 될 때까지 해보자라는 희망의 씨앗을 심을 것인지 그 선택이 곧 당신의 인생의 무게를 결정할 것입니다. 말은 운명을 부릅니다. 오늘부터라도 당신 곁에 희망의 말을 두고 당신의 입에 책임과 감사의 말을 심으십시오. 그 순간부터 당신의 인생은 결코 무너지지 않을 것입니다.